와, 6월 9일 월요일 한국 증시 정말 뜨거웠죠. 네, 맞아요. 아주 그냥 특정 테마들이 시장을 확 달궜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날 시장을 뒤흔들었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데요. 특히 거래 대금이 150억 원 이상 몰렸거나 상한가 치면서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이걸 중심으로 도대체 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핵심 동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의 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게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기대감,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보죠. 특히 여러 종목들에 걸쳐서 나타난 그 공통적인 상승 동력 있잖아요. 거기에 주목해 보시면 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역시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들이에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카카오페이, 다날 이런 종목들이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네, 엄청났죠. 갤럭시와 머니트리하고 다날은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 발행 관련 테마로 올랐다고 분석되네요. 이 STO가 뭐길래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을까요? STO는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증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요.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다날의 급등 배경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근데 카카오페이는 조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추진 가능성,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원화처럼 특정 통화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STO랑 디지털 화폐, 어떻게 보면 좀 미래 금융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확 작용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요. 단순히 이 세 종목에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아, 또 있나요? 네, 한국정보인증이 26% 넘게 올랐고요. 아톤, 갤럭시아 SM 이런 관련주로 묶이는 다른 여러 종목들도 같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랄까 개별 기업의 어떤 소식보다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 단일 요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특정 테마 전체를 끌어올렸는지 그걸 딱 보여준다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분명해야 할 점은요. 제공된 자료가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동력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분석 내용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분석 전달이 중요하죠. 정책 기대감이 진짜 핵심 키워드였군요. 그러고 보니 카카오 그룹주들, 이것도 동반 강세가 아주 눈에 띄었는데요. 카카오페이 말고도 더즌, 카카오뱅크, 카카오까지 이것도 다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카카오 그룹주 전반의 강세 배경에도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그 정책 기대감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카카오뱅크랑 카카오는 또 AI나 NFT 같은 다른 테마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시너기가 난 걸로 보이고요. 아, 더즈는요? 더즈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됐다는데 이게 그렇게 큰 호재였을까요? 네,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관계사들도 같이 주목을 받은 거죠.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와이즈넛이나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도 AI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고요. 와. 결국은 이 정책 변화 가능성이 디지털 금융부터 AI까지 기술주 전반에 걸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죠. 들어보니까 정말 시장 정세가 어떤 특정 기대감에 크게 반응한 그런 모습이네요. 혹시 이런 큰 테마 말고 다른 개별적인 움직임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모든 상승이 다 이 정책 테마랑만 연결된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26% 넘게 올랐는데 이건 해상풍력이나 해저 케이블 같은 자체적인 호재가 있었고요. 유비벨록시도 한 15% 올랐는데 이건 지역화폐 사업이 부각되면서 거래량이 전날보다 무려 51배나 폭증했어요. 51배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시장의 활기를 더했죠. 그러니까 시장 열기가 특정 테마를 넘어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도 좀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막 얽혀 있었군요. 그럼 돈은 어디로 몰렸나? 거래 대금을 좀 보면 카카오가 6,310억 원으로 압도적이었고 카카오뱅크 2,542억 원, 한국정보인진 2,021억 원 순이었네요. 그렇죠.
확실히 앞서 얘기 나눴던 그 테마들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다는 증거겠죠. 네,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죠. 자, 오늘 살펴본 6월 9일 시장 분석 자료 정리를 좀 해보면요. STO와 디지털 화폐, 그리고 AI,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걸 좀 관통하는 특정 정책 기대감. 이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급증을 이끌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카카오그룹 주들의 동반 강세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났고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다양한 정보, 특히 그 기대감이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들은 투자 결정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실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란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오늘 본 것처럼요. 때로는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도 어떤 특정 정책이나 기술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 그 자체가 거대한 시장 테마를 만들고 주가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여러 정보를 접하실 때 이런 보이지 않은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지 그 흐름을 읽어보려는 시도, 그게 또 다른 관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